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도시개발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공부하면 공법 50점 첫 번째 시간에 도시개발법은 출제되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법 개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의 개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은 말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이죠. 구역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죠. 크게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나눠지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과 도시개발 사업의 내용, 시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보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고요. 구역의 지정권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절차는 기초조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주민 등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그리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공청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이 구역의 지정과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고시와 열람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 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고시가 되면 그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의제되는 효과가 있다. 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나와요. 구역의 지정에서는 이 구역의 지정권자가 나오고 이 사업의 시행은 이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가 나오고 시행자는 총 법 제11조 제1항의 1호부터 11호까지 나오는데 시행자 성격에 따라서 많은 내용들이 구분이 됩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시행자 구분은 크게 1호부터 4호까지 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호는 공공기관 3호는 정부 출연기관 4호는 지방공사인데요. 이 1호부터 4호까지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방식을 편의상 공영개발 방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5호와 6호는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이 5호와 6호의 시행자가 즉 소유자와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그리고 7호부터 11호까지 기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다만 실시계획 수립 절차는 개발계획 수립 절차처럼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관계기관 의견만 들어서 수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거나 그리고 환지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간단히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입니다. 먼저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먼저 1호 시도지사예요. 도시개발법에서의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도시개발법에서는 시도지사라고 줄여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다 라고 1항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2항에서는 만약에 둘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는 걸치는 지역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를 통해 지정할 자를 정하고요. 3항은 1, 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나오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 조건이 있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까지 조건을 맞췄는데 여기서 살짝 국가계획이 아닌 도시군 관리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지문을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조건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4호는 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항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쳤을 때 협의해서 구역 지정할 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때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부분에 살펴보겠지만 공공기관의 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어느 기관인지 볼게요. 먼저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주로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이고 특이하게 관광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매 공공기관이 있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입니다. 철도시설공단, 공단이에요, 공단.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데요. 이 두 기관 같은 경우는 해당 도시개발 사업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거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만 해당이 됩니다. 기출문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약간 엮어서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섞어서 문제를 출제한 사례가 있죠. 시행자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 지자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3항에서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기억나시나요? 우리 바로 앞에서 봤는데 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고, 자, 시장 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군수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해당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자문이에요. 자문을 통해서 해당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자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지정 대상 지역과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쭉 나열되어 있지만 제가 이 기본서 공부를 할 때 이 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요약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위아래가 있는데 먼저 위쪽을 살펴보면, 자, 도시지역,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은 주상 공록인데, 자, 일단 주거, 상업, 녹지지역 중 보존녹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와 생산지역은 최소 지정 규모가 1만, 그리고 공업지역은 3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이 30만이에요. 기본이 30만인데 만약에 해당 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 연립주택, 초등학교, 도로 이런 조건이 붙으면 30만에서 10만으로 면적 조건이 완화됩니다. 10만 이상, 최소 10만 이상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자, 도시지역 내에서는 걸치는 경우에는, 자, 아까는 공업지역만 3만 있었는데 걸칠 때는 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그리고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업지역에 3분의 1 면적을 다 더해요. 자, 주거지역 더하기 상업지역 면적 더하기 자연녹지 면적 더하기 제 작게 표시했죠. 3분의 1. 요 4개를 다 더해서 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걸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걸치는 경우도 30만이 기본이고, 자, 아까 걸치지 않을 때는 이 아파트 연립주택, 초등학교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붙으면 10만으로 줄어들었고 걸치는 경우에는 20만이 됩니다. 한 단계만 내려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이 표를 머릿속에 처음에는 잘 안 들어오겠지만 자꾸 이 그림을 외우시면은 글자를 외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또 제가 전에 이 용도지역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외우는 방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정까지 알아봤고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26회 때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출제되고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시행령 제5조의 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먼저 1항은 분할이에요. 자,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분할했을 때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도시개발구역 우리 방금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 1만이었어요. 그러면 자, 분할을 했을 때도 각각의 면적이 최소 1만 이상이어야 된다. 기준이 있고, 자, 결합개발입니다. 결합은 말 그대로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서 지정할 수 있는, 즉 결합개발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여기도 면적 조건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자, 1호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그리고 국계법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 그리고 이 3호 도시개발 사업으로 재해방시설이나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 방화지구, 방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특별재난지역, 자, 요 지역들, 그리고 4호 순환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때, 자, 5호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리고 자, 6호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지역은 여러 조건들이 있고요. 분할은 단순하게 면적 조건만 만족하면 되고, 결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성이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된다는 점 암기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4조입니다.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먼저 수립이에요. 이랑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자, 지정을 할 때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즉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을 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단서 조항이 바로 나오네요. 다만, 자, 이 개발계획을 공모할 수 있대요.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먼저 구역 지정을 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은 구역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만, 이 해당 개발계획을 공모 방식을 통해서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뭐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정하려는 지역, 마지막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2항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법 제11조 1항 사업시행자죠. 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의자수 산정 방법.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들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때 이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기출 중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1호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자,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사유지만 토지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된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에는 자, 여러 명을 토지 소유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본다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후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공란 공고하게 된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돼서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자, 공란 공고 이후에 증가된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정되기 전이나 개발계획 변경 요청 받기 전에 이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는 경우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이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이 도시개발법 안에서는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니까 이것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발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자, 1호부터 12호까지는 제가 뺐어요. 왜냐? 이 단서조항이 있는 부분만 좀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자, 단서조항을 먼저 볼게요.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수립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은 그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단 개발계획,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자, 요 사항들은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돼요. 즉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부담계획, 그리고 14호는 자, 이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우리가 흔하게 토지 세목이라고 하죠. 토지나 건축물 등의 세부 사항들을 기록한 이 토지의 세목, 그리고 15호 주거 및 생활안전대책, 16호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사업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요 4가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공법의 지문이 5개이기 때문에 엉뚱하게 이 4가지를 제외하고 1호부터 12호까지 내용을 넣어놓고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자,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자, 이 지정 해제는 사실 26회부터 30회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법 제10조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이랑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역시 일반적으로 다음 날, 여기도 요건이 붙었고요. 자, 언제 자동으로 해제가 되냐? 자, 먼저 첫 번째,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해제를 시킬 수 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사업 시행이 됐어요. 사업 시행이 돼서 공사 완료되었거나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했을 경우는 그 환지 처분의 공고일, 자, 공사 완료 공고일이나 환지 처분 공고일이 되면 자, 이제 도시개발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고 그때부터는 아까 제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국토기획법상의 용도 지역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자, 1항은, 자, 이 지정이 됐을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였잖아요. 자, 2항 같은 경우는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그러면 언제냐? 자, 이 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후에 2년,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 그 인연이 된 다음날, 그리고 만약에 면적이 100만 평, 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5년까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계획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요거랑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지정이 있고, 개발 계획이 있고, 실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개발 계획은 2년, 실시 계획은 3년이다. 만약에 이렇게 묶여도 실시 계획은 3년 안에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따로 분리를 한다고 해도 2년, 3년은 똑같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이하게 5다. 2, 3, 5. 자, 3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의제된 경우. 자, 의제는 다음 해제된 것을 본다 하기 때문에 의제예요. 의제된 경우.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까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의제가 되는데, 해제됐을 경우에는 지정 전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이제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다시 예전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제 폐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2호 1항 2호에 따라서 2호인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이 개발계획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시행의 부분에서 이제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등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예고 하나 드리면, 자,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이것만 보고 맞추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전주 효천지구입니다. 전주 효천지구는 LH에서 도시개발 사업,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절차라든지 내용,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고편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에 사용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또는 문의사항이 있다면 truthonroads@gmail.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해당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것만 공부하면 공포보 시점 도시개발법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